지난 2월 13일 밤 11시경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유언비어,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진이 올 때마다 떠도는 루머와 차별적인 발언의 확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인종차별적인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에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어하고 다닌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유언 비어가 돌았는데 이러한 소문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거짓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 일본인들은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하거나 폭행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과 가나가와현 경찰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주민들은 자경단을 조직했는데 그들이 조선 출신자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1일 신문이나 시모츠케 신문에 한국인을 향한 충격적인 제목까지 날뛰었던 것은 그때였습니다. 당시 도쿄 1일 신문에는 조선인이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일본인 남녀 수십 명을 죽이고 요코하마를 휩쓸고 본사를 습격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은 신문 일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모츠케 신문도 조선인이 곳곳에 잠입했다, 수돗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약탈 강간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3일 후부터 관동 일대에는 조선 출신에 대한 박해가 빈발했고 사건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이 6,000명 이상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일본 자경단은 조선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포위하고 구타해 살해했습니다. 1923년 9월 3일에는 조선 출신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던 가나가와현에 있는 청사에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몰려와 조선인을 내쫓아라, 때려 죽여라 라고 외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상케이 신문은 이러한 사태는 치안 유지에 임하고 있었던 일본 경찰과 군대마저도 경악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출신에 대한 당시 일본 사회의 차별의식의 표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에 비해 지금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진이라는 글도 급속히 퍼졌는데 그 중에는 아베 전 총리가 일으킨 인공지진이다라는 황당한 글도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지하 핵실험 등으로 지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지진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 작년에 러시아가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을 두고 일본을 향해 만약 일본이 지진으로 핵실험을 위장한다면 러시아가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낸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베가 일으킨 지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트위터에서는 한때 인공지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음모론이라고 비꼬는 트윗이 더 많았는데 일종의 이슈로 부각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선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유언비어가 쉽게 확산되고 있다, 악의는 없어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져버리는 일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2월 13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의 여러 사진과 영상도 확산되었습니다. 확실히 공장 시설의 굴뚝에서 불꽃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치하라시 소방국에 따르면 공장 시설에서 폭발이나 화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 관련 시설을 보유한 회사 관계자는 석유 제품 생산 플랜트에서는 항상 남아도는 가스를 태우고 있기는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정전으로 기기를 멈추는 바람에 많은 가스가 배출되면서 평소보다 불꽃이 많이 발생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유언비어의 확산이 인터넷을 무대로 반복돼 왔습니다.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피해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헛소문에 대해 도호쿠 대학 곽교안 교수 연구진이 미야기현 센다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80% 이상이 그 소문을 실제로 믿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 후 도시에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본 TV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곽 교수는 일본인은 질서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라는 유언 비어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교수는 도쿄도 신주쿠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응답자 중에서 85.7%가 그러한 소문을 실제로 믿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서일본 호우 피해 당시에도 피해 현장에서 한국인, 중국인, 제1조선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언비어 때문에 형사 입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트위터에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 관련 내용은 사진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짓으로 드러났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가나가와현 거주 남성은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유언비어는 보통 4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에 관한 소문입니다. 피해 지역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가짜 정보인데 실제로는 범죄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믿어지고 있는 것이 확산의 배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다음 재해가 오는 시각이나 장소를 예고하는 내용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지진 같은 경우 여진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서 이재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징조를 통해 미래를 예지하는 소문입니다. 이른바 지진 전조 증상이나 고래가 해안에 밀려 들어왔다는 등의 동물 이상 행동으로부터 재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해와 이런 현상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해를 예지하는 소문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이날에 재해가 일어난다 등이라고 예언하는 것인데 보통 대중 매체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문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 6일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SNS로 확산한 루머 중 사기 및 유언비어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이 2615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1110건이 C19 감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감염증 관련 유언비어 중에는 물을 마시면 살균 효과가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참을 수 있다면 감염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제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조사에서는 유언비어를 믿고 확신하기 쉬운 사람의 경향도 드러났습니다. 이 센터는 2020년 정치나 재해 등에 관한 9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3명 중 1명이 가짜 뉴스를 접하고 70% 이상이 믿고 있었습니다.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50에서 60대였습니다. 이 센터의 야마구치 신이치 교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근거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확산하는 한국인 관련 악성 루머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